수치를 맞췄지만 췌장 건강에 집중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약을 먹어도 수치가 맞아도 건강해지진 않습니다. 수치에만 집착하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수치에만 집착을 하다가 내 체력과 상관없이 이것만 맞추려고 약을 드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그 약이 바로 이제 당뇨 약을 많이 드시죠. 혈당 강화제를 많이 드시는데요. 저한테 이제 28년, 35년 당뇨 약을 먹었는데 나는 혈당 수치는 맞추지만 내 몸이 건강해지고 있다는 느낌이 없다. 이제 이래서 약을 좀 줄이거나 끊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하면서 이제 저에게 문의를 주시고 상담을 받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약을 지속적으로 먹어서 수치는 약으로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건강해지는 방법일까요? 라고 저는 꼭 질문을 드리게 돼요. 수치는 맞췄지만 근본적으로 이 혈당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혈당 스파이크가 심하게 오르거나 뚝 떨어지는 고혈당과 저혈당을 반복하는 이 패턴을 우리 몸이 계속 하게 되면 아무리 약으로 수치만 잠깐 조절했다고 하더라도 인슐린 저항성과 이 췌장의 베타세포, 췌장의 세포들이 회복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수치를 맞췄지만 췌장 건강에 집중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약을 먹어도 수치가 맞아도 건강해지진 않습니다. 약을 먹어서 건강해지면 약을 끊고 싶은 것이 우리가 이 건강을 관리하는 목표잖아요. 그런데 수치를 맞췄지만 근본적으로 췌장 건강과는 무관한 식습관을 갖게 되면 수치가 아무리 맞아도 체력은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그 예로 혈당 강화제 같은 경우는 간에서 당의 합성을 막거나 장에서 당의 재흡수를 막는 이런 기전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 몸은 원래 자연적으로 당을 다시 합성하고 또 흡수하면서 포도당이라는 에너지원으로 온몸이 에너지로 사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계속 막으니까 너무 에너지가 떨어지고 무기력하고 힘이 없고 오히려 너무 약을 오래 먹어서 갑작스럽게 뚝 정신이 딱 힘이 떨어지는 저혈당 증세도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치는 맞추나 나의 체력과 나의 저혈당 증세는 더 심각해질 수 있는 결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나치게 수치를 맞추는 게 아니고 근본적인 방법을 써야죠. 저는 항상 이제 세포 건강, 신진대사 건강 이것을 강조하다 보니 췌장의 베타세포가 튼튼해지는 방법이 더 근본적이지 않을까요? 내 몸이 체력이 더 좋아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내가 건강해지는 것이 아닐까요? 꼭 이제 질문을 한 번 더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췌장에 무리가 가지 않고 또 췌장이 튼튼해지는 식사를 반드시 같이 병행하시면서 이 혈당 조절을 하시는 것이 더 근본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수치는 절대적인 게 아니고요. 참고용으로 내가 너무 지나치게 당분이 많은 식사, 정제탄수화물 식사를 한다거나 너무 이제 인슐린 저항성을 많이 일으키는 고지방 식사, 고단백 식사를 한다거나 이럴 경우 자제해야 되는 정도로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치가 나아지면 병을 고친 것이 아닌가요? 자, 첫 번째, 혈당, 혈압 수치를 맞추면서 건강관리를 하는 것만이 전부는 다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혈당, 혈압 수치는 정상인데 나는 힘이 없어요. 나는 계속 체력이 너무 떨어져요.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약으로 수치는 조절을 했지만 근본적으로 이 혈압에 관련된 거는 이제 심장과 신장의 건강도 관련이 있고요. 피의 건강 상태에 너무 피가 탁하거나 끈끈하거나 당분이 많아서 또는 지방이 많거나 이런 혈액의 상태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또 혈당 수치가 높은 것도 역시 당분이 지나치게 정제탄수화물을 많이 먹었을 때, 또 고지방 식사, 고단백 식사를 많이 할 때도 인슐린 저항성에 문제가 같이 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혈당과 혈압 수치는 내가 지금 건강 상태가 어떠한지를 참고하는 하나의 지표지, 그거를 맞췄다고 심장과 신장과 췌장의 건강 상태가
좋아졌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수치를 맞춰서 건강하다가 아니고 내 몸이 건강해져서 수치가 점점 정상이 됐다, 이것이 더 건강하다라는 것에 근본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혈당약과 혈압약을 드신다 하더라도 수치를 맞춰서 건강하다가 아니고요, 지금 체력이 더 좋아지고 있고 내가 일상생활에서 피곤이 더 줄어들고 있고 뭔가 에너지가 더 증가하고 있다, 자, 이것을 같이 느껴야만 수치를 맞추면서 내가 건강해지고 있구나 라고 판단을 하시는 것이 더 옳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식단을 관리하시면서 많은 분들이 소소한 증상들이 사라졌어요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혈당, 혈압뿐만이 아니고 자주 부었는데, 손도 붓고 다리 붓는 게 심했는데 붓는 것이 사라졌어요. 다리가 좀 자주 저렸는데 저린 증상이 사라졌어요. 뭔가 계속 몸이 춥고 체온이 잘 올라가지 않았는데 최근에 그 춥고 냉기가 드는 이런 현상들이 사라졌어요. 자, 이렇게 내가 일상생활에서 소소하게 느꼈던 그런 불편한 증상들이 대부분 다 있으시잖아요. 자, 이런 것들이 사라지면서 체력이 증가하면서 혈당, 혈압이 정상화된다, 이제 이렇게 건강한 관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건강해지면서 수치가 정상화가 되면 이제 약을 그때는 이제 굳이 의지하지 않아도 되죠. 우리가 가끔 이제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수치는 정상인데 예방 차원에서 약을 꾸준히 먹어야 된다고 하네요 이렇게 처방을 받은 분들이 저한테 또 질문을 하세요. 제가 다시 한번 되묻습니다. 저는 지금 혈당, 혈압 다 정상 수치인데 제가 예방 차원에서 약을 먹어야 될까요? 라고 이제 질문을 하면 그때는 이제 상식적인 답변을 하시죠. 자, 약은 증상을 완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예방 차원에서 먹는다라는 것이 저는 이제 이치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정상적인 수치가 되면서 내 몸의 체력이 좋아지고 내가 느끼는 그런 그 몸의 기운이 있잖아요. 심장, 신장, 그리고 소화 상태, 췌장 건강 상태, 내가 느끼는 건강해지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었을 때는 수치가 정상이 되면서 약을 드시지 않아도 되는 상태로 가게 되는 거죠. 어떤 수치를 넘어서서 내 몸의 체력이 더 좋아지고 소소하게 불편했던 증상들이 사라지고 있느냐, 이것을 더 중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이 시작할 때 보내는 신호가 있나요? 병의 시작이라는 것은 일단 저는 항상 이제 세포를 관찰하고 연구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일단 세포 기능 장애부터 일어나게 돼요. 근데 우리가 세포의 기능을 검사하는 보통의 검사가 없다 보니 잘 모르는데, 세포라는 것은 세포막이 있고 세포 안에 여러 다양한 소기관이 있고 그중에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뭔가 수치가 안 맞고 체력이 떨어지고 이런 분들의 그 세포 기능 검사를 이제 해보면 세포막 상태, 미토콘드리아 기능 상태부터 사실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세포 수준에서부터 뭔가 기능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이 세포가 이렇게 또 손상된 이유는 전체적인 영양의 소화, 흡수, 배설, 이 신진대사가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세포 속으로 영양이 안 들어가니까 또 독소가 배출이 잘 안 되니까 세포 기능 장애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이러한 증상들이 세포 기능 약화부터 먼저 시작을 했기 때문에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다양한 수치들이 이제 이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게 증상이 나타나서 내 몸이 아프다가 아니고 먼저 우리 몸의 세포 기능과 신진대사가 약해졌기 때문에 이런 수치들에서 다 문제가 보여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이런 약간 이런 것과 비슷한데, 일단 저는 항상 우리 몸의 이 세포 기능 또 신진대사 강화, 이것을 먼저 딱 세팅을 해 놓으면 모든 수치들로부터 우리는 문제 없이 자유로워질 수가 있습니다.